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강튜브 4월 24일 방송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의 당학교 출신이었던 저희 시선으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김정은 후계 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북한이 지금 현실보다 좀 더 앞서 나간다는 감은 없지는 않으나 실제로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가까운 시일 내로 어떤 형식으로든지 악화돼서 그가 제명을 다 살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무의미한 논의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후계 구도, 즉 누가 김정은으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지에 따라서 확실하게 차이나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 두 버전의 주인공은 각각 다릅니다. 바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그리고 김정은의 배다른 삼촌 김평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이 둘 중에 누구를 할 것이냐, 일단 정해는 논다 치더라도 그 뒤에 있는 옹리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저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가 김정은으로부터 권력을 넘겨받는가는 전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백두혈통에 더 순혈통인가 이런 혈통이 가장 문제가 아니고요. 고영희와 김성애 이 두 모계에 베팅하고 있는 권력 집단의 충성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김평일의 엄마는 김성애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김정은과 김여정의 어머니는 고영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해보신다면 북한이라고 하는 그 사회가 혈족 중심의 사회가 되어가지고 과거에도 모계가 누구있냐를 가지고 그쪽에 줄을 섰던 권력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사례를 들어봅시다. 김정은이 죽은 다음에 자기 쪽 직계로 권력을 승계해 줄 때 그걸 도왔던 이제 군부 실세나 조직 지도부 실세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실무자들이 김정은의 모계인 고영희를 붙들어 잡고 이쪽에 줄을 쭉 섰고요. 결국은 오늘날같이 김정은에서 확실히 자기들도 기생할 수 있는 그런 권력 체계를 옹립해 놨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김평일이가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은 여자고 또 그리고 애고 그러니까 북한의 충성층이 이걸 반대할 거다라는 거를 너무 이렇게 비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모계가 다를 경우에는 같은 아버지를 뒀다 하더라도 서로가 원수가 되는 게 인간들의 특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남을 vs 독가스로 죽여버리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이 첩의 자식들은 본초의 자식을 거의 원수 이상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권력을 만드느라고 도와줬던 그런 세력들이 목에 들러붙게 되는데 그게 지금 고영희 라인으로 공고히 이어져가는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김성애로 옮겨간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북한이 고영희를 국모의 이런 반열로
올려 세우려는 그런 역사 조작 작업까지 쭉 충분히 해왔는데 그냥 숨만 죽어있게 한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질발부를 대로 짓밟아버린 김성의 라인을 다시 수정해서 역사 조작을 다시 한다.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김평일이나 김여정이냐를 놓고 분석을 하면서 김평일은 뭐랄까 나이도 있고 뭐 경력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근데 김여정은 조직지도부 일부 부장이 되면서 좀 실권을 잡았을 뿐이다. 그래서 그를 군 원로들이 도와줘가지고 김여정을 옹립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양비론의 기초에서 지금 거의나 50대 50으로 김여정과 김평일의 권력 승계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50대 50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김평일 혹은 김여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충성계층이 어떤 모계에 붙어 있느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다소 아쉽기만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에서 권력 승계 시 모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영희는 김일성 앞에 한 번도 나서지조차 못한 김정일의 비밀 여자, 그냥 원산댁 정도였지만 실제로 김정일의 총애를 얻고 그 측근들이었던 이재강, 조현준, 최룡해의 충성을 이끌어내서 결국은 장성택과 김경희가 빡세게 밀었던 김정남 후계의 구도를 박살내고 결국은 자기 아들을 팔탁하는 새로운 모계 구조를 옹립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계는 절대적인 것이고요. 후계 구도에 있어서는 백두혈통보다 더 막강한 실력을 행사합니다. 옛날 양반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지금도 첩이 자식이 본초의 자식과 친하게 지내는 것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북한처럼 엄격한 권력 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신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둘 수 있습니다. 김정남을 저렇게 때려 죽여버리는 것은 본초 자식이기 때문이고 첩이 자식으로서 권력을 위협하는 어떤 것들도 다 없애버리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그들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구도로 보았을 때 사람들은 김여정, 김평일 둘을 놓고 후계 구도에 어떤 그림을 짜는지 물론 다양한 결론들에 대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져봅시다. 김여정이는 김평일과 다른 모계의 혈통입니다. 김정일이 권력을 잡던 시기 그 후계 구도를 정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가까운 권력자와 또 가장 가까이 붙어있던 고영희 라인이었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이렇게 권력을 틀어잡은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김평일이 권력을 쥘 가능성을 높게 둔다면 그거는 바로 뒤에 숨은 권력자 계층이 이걸 승인해야 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영희 라인으로 권력을 구축해온 사람들이 김평일이 아무리 우수하고 또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짓밟아 놓았던 김성의 라인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사리 판단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말이죠. 더욱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북한 내부에서 김여정을 옹립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또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왜? 얘는 어리고 여자고 근데 얘한테 맡겨놓고 나면 자기네들이 섭정을 하듯이 뭔가 좀 해먹을 구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김평일에 대한 인민들의 어떤 지지와 흡입력이 높은 것은 무시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뒤에 있는 지지층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줄을 잡고 있는 이 모계를 바꿔야 되는 그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모계를 바꾸자니 그동안 그것조차 또 꼴찌거리인지라 고영희를 부각시키면서 가차없이 밟아놨던 김성애에 대한 역사 조장이나 여러 가지 인맥을 다시 또 부활시켜줘야 하는 이런 부담을 이 사람들이 지려고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김여정이든 김평일이든 누가 되든 북한은 망하게 돼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망하는 과정이 이 두 모계의 끈을 댄 권력 집단 간이 갈등으로서 이제 북한은 몰락의 길에 반드시 접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에 김여정을 기득권 권력층이 잠깐 옹립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시적일 뿐이고요. 밑에 권력층들이 어떤 내부 분열 이런 충돌이 급격하게 가중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100% 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되더라도 이거는 그 모계의 라인을 잡고 있는, 즉 그 뒤에 숨어 있는 실무자 권력층들과의 갈등을 인해서 북한은 결국 몰락하는 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도 누가 뭐래도 절대로 오늘날의 북한 권력은 앞에서 거론하고 있는 김여정이나 그리고 김평일 같은 이런 작자들에게 결코 용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0년간 북한 당학교 교수 출신이었던 저희 시각으로 보는 결말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김광TV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